약 1만 년 전 사람들은 원시적 목선을 타고 별을 따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초대형 선박이 별 대신 위성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자율운항 선박인데요.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율운항 선박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알아봅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 모빌리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두입니다. 공단에는 2012년도 입사를 했는데요. 자율운항 선박, 기저하지 안전성 평가 같은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단 교통정책실의 최은규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상교통안전성 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 교통정책실의 임미선 주임연구조사원입니다. 현재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업무, 그리고 국내 정책이나 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그리고 정책과 제도, 그리고 국제 표준을 국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영역까지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몇 년 사이 이른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짚어는 봐야겠죠. 자율운항 선박, 무엇인가요? 자율운항이라는 것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되어서 선박을 제어하고 사람의 간섭 없이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무인 선박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 인식이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광학 장비나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간의 판단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조종까지 하는 통합 시스템인 거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숫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숫자인가요, 실장님? 제가 3가지 숫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적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2032가 되겠습니다. 보통 평범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4자리 숫자 그리고 2000으로 시작됐다고 하면 연도와 관련된 숫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오늘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32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숫자들까지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영상 다 확인하시고 댓글에 정답을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32 제가 봤을 때는 연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기가 2032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규정 개발이 논의됐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 코드, 그렇군요. 2032년 이후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협약, 이른바 마스 코드가 발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왜 중요한 건가요? 마스 코드 부분에선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판단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기계적인 그리고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국제적인 규정에 대한 통일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입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양에서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스 코드가 개발이 중요하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최은규 실장님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과 표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도 5년간 R&D 연구 사업을 시행했고요. 우리나라가 자율운항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하는데 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포스 싱가포르라는 선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R&D 연구에서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 싱가포르라는 선박인데요. 배 길이가 약 170m, 너비가 27m, 높이가 14m 정도로 약
1,8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항을 하는 선박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 선박은 지금 선원이 없이 운항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협약 규정에는 사람이 승선을 해서 운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항 중에는 선원이 승선했고요. 저희가 이제 실증 테스트를 할 때는 자율운항 모드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박 안에서 타 있는 사람이 크게 조종이나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배가 알아서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3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 방식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개입이 없는 자율운항, 그리고 육상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 운항, 그리고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직접 제어, 이 세 가지 방식이 현재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운항 방식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레벨 1에서 4단계로 이제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네. 레벨 1, 2까지는 사람이 승선한 상태이고 레벨 3, 4부터는 사람이 승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레벨 4는 무인 선박을 의미하면서 작년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논의의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운항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논의가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포스 싱가포르호는 혹시 어느 레벨에 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것은 연안 항해 선박은 IMO 레벨 2, 대양 항해 선박에 대해서는 IMO 레벨 3에 대한 그 수준으로 선박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 싱가포르호는 IMO 레벨 3의 단계에 그런 실증을 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숫자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숫자는 저희가 75라는 숫자를 여러분한테 퀴즈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75라는 존재 숫자. 이유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안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공단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와 관련된 수치나 비율? 이런 거일까요, 혹시? 역시 추리력이 대단하신데요. 자율운항 선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인식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하지만은 기계 그리고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용했을 때 자율운항 선박에 의해서 인적 가실에 대한 부분들이 75% 정도 저감된다는 그런 예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와, 75%면 사실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잖아요. 선원들이 이전보다는 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미선 대리님께서 또 승선을 가장 최근에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약 5년간 승선하면서 다양한 위험한 순간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발전을 하면 또 위험 상황에 있어서 항로를 회피하는 등의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주신 안정성 외에도 자율운항 선박에 여러 이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해운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아주 유망한 신산업 분야이고요. 물류 흐름 효율성에서는 약 10% 이상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22% 이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율항해 시스템에서 탑재했을 때 선사들에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율운항 선박이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LNG나 원자력이나 전기로 가는 선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탄소, 친환경 이슈와 함께 국제산업의 해운 조선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자율운항 선박이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 감소를 절반 넘게 75%까지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그런 마찬가지로 클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현장의 이제 분위기로서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이런 자율운항 선박 도입과 기술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 초기 단계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그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용화 초기 대응에서는 굉장한 좀 우려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져서 같이 가야 되고요.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율화 선박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율화 선박은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광학 장비나 아니면 AI 기술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화 선박의 핵심 기능인 충돌 회피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미선 대리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통신, 제어, 그리고 데이터 구조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표준을 앞으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고 위험을 줄여주고 또 무인으로 이렇게 승선을 하거나 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현재 공단에서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 기본 계획을 수립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라고 불리는 IMO에서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국제표준화 총괄 대응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 IMO 국제해사기구에 직접 참석해서 이런 사이버 보안 이슈나 또 사고 발생 시에 이런 책임 소재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제협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 중심에 우리 콤사가 현재 있고요. 이제 과제는 국가 간의 그 첨예한 논점들을 어떻게 또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할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제도를 선도해 나갈 건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올해입니다. 그 이유는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이 법에 따라서 실증, 검증, 이런 지원 절차나 제도,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해상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공단에 그런 업무들을 대행해서 전문기관으로 법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단은 앞으로 관련 절차, 개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운항 선박이 개발되면 어떻게 운행이 될까? 공단에 있는 선박 조정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볼까요? 고!